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한두 번쯤은 굉장히 우울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우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 기분이 우울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울한 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사람이 우울한 기분이 들게 되면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가족이나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슬리게 되고 내 자신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버리고, 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기분이 먼저 들고 나면 잘 되는 일조차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우울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먼저 감정이 들고 나서, 기분이 먼저 생기고 나서 실제로 내가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그 감정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굉장히 기쁨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기분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이 기분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기운 기자에 나눌 분자, 다시 말해서 이 나눈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떠한 에너지가 나누어져서 각각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분이라는 것은 모태는 같습니다. 같은 모태에서 출발해서 12시 방향, 6시 방향, 3시 방향, 9시 방향,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여러 가지 것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분은 자기 혼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유상종으로 자기와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서로 붙고자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으킨 슬픔의 에너지는 아주 조그만 것인데, 슬프다라는 기분이 들고 나면 첫 번째로 자신 주변의 모든 상황을 슬픈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슬픔의 에너지, 곧 그 기분이 그와 유사한 에너지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다 끌어들여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슬픔이 1이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10으로, 20으로, 심하면 100으로, 1000으로 이렇게 증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주 사소한 것에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주 조그만 것인데, 내가 먼저 우울한 기분이 들고 나면 주변 상황을 죄다 우울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우울함이 이 대기 중을 떠다니는 우울하다라는 그 에너지를 마구 끌어모으게 됩니다. 끌어모은다, 또는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울함이라는 것과 시공을 초월해서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그 우울이라는 기분은 굉장히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것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 법칙을 알아서 깨어나오면 다행인데,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 건져주지도 않으면 한도 끝도 없는 그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다수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어야 슬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식을 뒤집어서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슬퍼하면 자꾸만 슬퍼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란 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명력의 중심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작용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실체의 생명력으로 인식을 하고 마치 어떠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그 기분이 나의 정체성, 곧 나의 아이덴티티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 옵니다. 이것이 이른바 많은 그 정신적 장애 그리고 심리적 장애를 가져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현대인들은 이런 증상들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누구나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요약을 하자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일이 생길 것이다. 슬퍼하라. 그러면 슬퍼할 일이 생길 것이다. 우울하라. 그러면 우울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쁨이라는 그 에너지, 그것을 먼저 느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실제적인 작용,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게 그 기뻐할 만한 일들로 자꾸 창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쁨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은 내가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은 슬픔을 맛보고 싶다. 그러면 슬픈 기분이 되고 나면 실제로 내가 슬퍼할 만한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슬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슬픈 영화를 보면 슬픈 기분이 들고 또 슬픈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뭔가 슬퍼지죠. 그 슬픈 음악이나 영화라는 건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일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내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였을 때 실제 내 기분이 슬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단지 영화를 본 감상으로 단지 잠깐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에게는 때로는 슬픔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영화를 보고서 음악을 듣고서 뭔가 슬픈 그 기분이 지속이 되게 되면 실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슬프게 해석하게 되고 또 실제로 슬퍼할 만한 일들을 창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자, 이것을 다시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심도 있게 관찰해야만 하는 철학으로 다가가게 되는데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발명가가 발명을 한다고 하면 무작정 발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머릿속에서 무언가에 대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가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상력의 산물이죠. 상상하게 되고 가설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얼개를 맞춰 가다 보면 자신이 뜻하던 것을 발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 실제 우리 삶에서 쓰일 수 있는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발명가의 에피소드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무언가 상상하고 또 어떤 기분과 감정을 느끼고 나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창조해냅니다. 여기는 발명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이상하죠. 그러나 실제로 창조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뭐 로또가 되었다. 아니면 뭐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그 기분을 먼저 느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 행복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한 기분을 느낍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상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일들을 그리고 어떤 상황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나 일뿐 아니라 나중에는 행복한 그 느낌 자체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누구나 되는 것인데 이 기능을 오래도록 쓰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없이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행복한 느낌을 상상해 보라라고 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나마 행복한 일이 일어나서 행복한 상상은 여러분들도 가능할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좀 더 진보가 되면 행복한 느낌 그 자체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상도 느낌도 어렵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주로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했던 상상은 나이가 들어서일 때보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행복한 느낌에 스쳐들게 되고 그 느낌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행복한 일들을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꿈이란 것이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그 일 자체보다도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한 느낌, 그것을 상상했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울증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결론은 행복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이때까지 한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은 다음에 한 번 더 조금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